반가운 소식이 그렇게 공급을 좀 빨리 해야 되지 않겠냐. 공급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제서야 어쨌든 뭐 늦었는지 아니면 좀 빠른 건지 이렇든 저렇든 공급에 대한 부분이 요즘 많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포괄적으로 보게 되면 공공재건축을 도입을 하겠다. 그래서 용적률 충수 대안분에 있어서 도시 규제를 완화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충수를 20층짜리를 30층, 40층, 그래서 30층짜리를 40층, 50층으로 이렇게 높일 수 있는 그런 사업성을 새롭게 만들면서 어떤 특정 지역에 있는 곳에 재건축, 공공재건축을 도입을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충수 제한도 없어, 용적률도 상향이 돼. 그래서 이 부분을 들으시고서 웃으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두 번째는 노원, 태릉, 골프장, 그래서 용상, 캠프캠 부지 등 신규 부지 발굴을 하고 확장을 하겠다. 그래서 이 노원, 태릉 골프장을 개발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막 고민하시는 분들이 생기시거든요. 그래서 이곳에 새롭게 주택이 이제는 골프 그만 주택으로 들어간다고 한다면 어쨌든 주택 공급, 주택 확대에 있어서 도움이 된다. 그 한편으로 또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골프장이 하나 사라지니까 골프를 치기 위해서 다른 위례 쪽으로나 다른 쪽으로 빠져서 다른 쪽이 오르지 않겠냐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노원구 라인과 이 용산구 라인에 신규 부지를 발굴 확장을 하여 주택을 공급을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나왔고요. 더불어서 사전 청약에 있어서의 물량을 기존의 3만에서 6만으로 늘리겠다. 그러면 청약의 문이 좀 많이 더 열리다 보니까 좋은 일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입지 규제 최소. 구역 제도를 새로 개선을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입지 규제가 그동안 있었는데 이 구역 부분에서 새롭게 개선을 하게 되면서 이 공급을 좀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생기고요. 그리고 지분 적립형 분양주택을 시범적으로 도입을 하겠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전매 제한 20년 실거주 요건 등 투기 방지를 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모든 것들을 조합을 해서 하게 되면 총 13만 2천 가구의 공급 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들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게 이게 진행이 잘 되면 어느 정도 공급에 대한 부분은 좀 문제가 좀 해소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단기간 내에 빠른 시간 내에 될 수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공급이 크게 확대가 돼서 엄청나게 뭐 입주 공급 이게 바로 활성화되지가 않습니다. 그럼 못해도 사전 청약부터 거쳐서 한 2025년쯤 돼야 그때 가서 이제 입주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실질적으로 거주를 하신다거나 실질적으로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살짝 먼 얘기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급이 분명히 확대가 되면은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급이 특히 서울 내부의 공급이 확대가 되게 되면 지금 경기도에 계신 분들 계시죠? 경기도에서 일부 지역들은 이런 서울의 급격한 공급 증가를 통해서 경기도의 일부 지역들은 부동산 시장이 많이 어려움이 또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관심 가지는 지역이 어딘지 그래서 이 흐름을 시청자님들이 공급이 빨리 되냐 늦게 되냐 결국은 말인 거예요. 13만 2천 가구를 공급을 하겠다. 말이니까 빨리 될 수도 있고 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이가 중요한 부분이다 보니까 빨리 공급이 되게 되면 어떤 상황이 발생을 하고 좀 늦게 공급이 되면 또 어떤 상황이 발생을 하는지에 대해서 꾸준하게 교감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 부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부동산 3법이 국회를 통과를 했다. 그래서 결국은 크게 소득세법, 법인세법, 종부세법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양도세 중과했었는데 중과를 한 번 더 하겠다. 10%에서 20% 중과했는데 20에서 30% 정도를 중과를 하겠다라고 하니까 아주 그냥 발등에 불 떨어지신 분들이 좀 많이 계십니다. 지금 시청하시는 시청자님들 중에서도 보면 이렇게 주택을 다주택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고심이 상당히 많으신
부분이 좀 많이 큽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좀 결단의 시간에 순간이 다가오는 과정에서 고민이 좀 많이 가중이 되는 이런 소득세법이고요.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 양도세 중과를 할 때 그전에는 분양권이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됐는데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을 하겠다. 그래서 결국 이런 투자를 분양권을 즐겨하셨던 분들한테는 좀 통로가 길이 막히다 보니까 좀 고심이 좀 깊어지는 내년 시장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법인세. 법인들의 좀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통해서 이런 추가 세율을 현행 10%에서 20%로 상향을 하다 보니까 법인 투기를 좀 근절하거나 막고자 하는 그런 추이 부분에서 부동산이 폭발적으로 상승을 하는 특히 주택에 있어서 폭발적으로 상승하는 시대를 우리는 어쨌든 겪고 있는 과정에서 앞으로의 폭발적 시장 상승을 기대하시기에는 좀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종부세법에 대한 개정안입니다. 그래서 3주택 이상 그리고 조정대상 지역 2주택 소유자에 대해서는 과세표준 구간별 현행 0.6에서 3.2%인데 1.2%에서 6%로 상향을 하겠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확하게 세무 부분 관련해서의 상담을 확실하게 진행을 하고 나서 감당이 되는가, 감당이 되지 않는가에 대해서 전략을 짜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게 빠르게 시행이 되면 될수록 결국은 매물이 어쨌든 잠기는 부분, 시장이 폭락하지 않는 전제 조건 하에서 매물이 잠길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그래도 나는 투자를 하고 싶고 그래도 나는 가져보고 싶다라는 분들에게 있어서 좀 약간 가격 상승도 한번 예고를 한번 해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경기가 좀 많이 불안하고 좀 오락가락하는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좀 고심을 하고 있는 부분이 이렇게 세금이 너무나 많이 불어났는데 도대체 관리와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냐 고심이 좀 짙어지신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 부분을 좀 집어드렸는데요. 중요한 건 한순간에 모든 걸 파악을 할 수는 없습니다. 전부 다 개개인별의 케이스 바이 케이스 상황에 맞춰서 진행을 하셔야 되는 부분 참고하셔가지고 아까 조금 전에 제가 얘기를 해드렸던 공급 그리고 3법 그리고 내가 관심 가지는 지역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걸 전문가와 상담을 하셔서 파악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